네, 스님들 안녕하십니까? 김성화입니다. 수필 교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스님들께 수필과 장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필은 정말 많은 소재를 가지고 쓸 수 있죠. 그런데 크고 높고 거창한 그런 소재보다는요, 좀 낮고 작고 보잘것없고 미천한 그런 소재에서 어떤 깊은 뜻을 가미하면 더 훌륭한 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수필가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쓰는 그런 소재 중의 하나가 장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간이 무엇인지, 장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론적으로 들여다보고 장소를 소재로 해서 글을 쓴 작가들의 작품 일부를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장소에 대해서 또는 공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배경 지식을 쌓으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푸투한이라는 작가가 쓴 공간과 장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시 제가 소개를 드리겠지만 이런 책을 먼저 이렇게 선행 학습으로 읽어 놓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 속에서는 공간과 장소에 대해서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지적을 해주고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푸투아는 공간과 장소라는 책에서 공간이 무엇인지 장소가 무엇인지 이렇게 명확하게 이분은 구분을 합니다. 자, 이분은 1930년 중국 텐진 태생이고요. 중국계 미국인 지리학자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아주 중국, 필리핀, 영국, 호주 이렇게 다니면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장소에 대한 어떤 천착을 하게 되죠. 되면서 이분이 이제 공간이 무엇인가, 공간은 우리가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이분은 명명합니다. 그래서 아주 공간은 자유롭다는 거죠. 자유롭고, 그리고 장소는 반대로, 움직임 반대로 정지가 일어나는 곳으로 개념 정의를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나와 제가 글을 썼듯이 공간이 우리에게 완전히 익숙해졌다고 느껴질 때 그곳은 장소가 됩니다. 이프토한이 책 속에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공간은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추상적입니다. 낯설고 미완성이고 백지와 같이 별로 의미가 없는 곳이 공간이 됩니다. 그냥 내가 차 타고 지나가다가 보이는 저 아파트, 저 학교, 저쪽에 도시 이런 게 공간이 되죠. 그런데요, 장소는 그 공간 중에서 어떤 나와의 의미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 속에서 멈춤이 일어나거나 내가 가다가 나 육신이 그쪽에서 멈춤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장소라는 것은 구체적이고요. 안전하고 굉장히 내가 애틋한 마음이 깃드는 그런 곳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공간이 처음에는 공간이었다가 나한테 의미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공간이 나에게 특별한 장소가 되려면 시간이 오랫동안 흘러서 내가 그 공간과 정이 들거나 특별한 사건이나 경험이 있거나 그죠? 또는 그곳에 짧지만 내가 강렬한 추억이 있거나 강렬한 느낌을 받았거나 머무는 적이 있거나 어떤 그런 나와의 특별한 인연이 맺어져야만이 그 공간이 장소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장소가 있죠. 자기가 힘들 때 거기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장소가 나에게 위로가 돼주는 곳, 그리고 그리워지는 곳. 원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 내가 사랑하는 누구와 그곳에 갔었어. 아니면 그곳에서 참 잊지 못할 참 그 그리운 사건들이 있었어.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이제 자기만의 장소를 갖고 있는데 이프투한의 경우에는 그 장소라는 것은 집도 될 수도 있고 동네도 될 수도 있고 그죠? 예, 뭐 국가도 될 수도 있고 나무 그늘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님의 품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내가 굉장히 애정이 깃던 사물까지도 그냥 의자라든지 우물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그런 것까지도 하나의 장수가 될 수 있다고 이분이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젊은이들은 어디 갑니까? 보통 친구를 만나러 연인을 만나러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굉장히 선호하죠. 그리고 핫한 여행지를 함께 여행을 하고요. 그리고 맛집을 순례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늙어서 옛날에 내가 갔던 그 맛집, 그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그리워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청춘들도 옛날의 청춘들도 뭐 그 당시에는 다방을 기웃거리고 뭐 이렇게 기찻길을 걷고 그리고 뭐 DJ가 나오는 그런 그런 뭐 이렇게 요즘은 카페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음악 다실이었죠. 그런 데를 가고 음식점도 뭐 짜장면집을 가고 했던 그런 데를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가 자신만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문예인들에게도 정말 장소가 많습니다. 문인들 보면 어, 뭐 예를 들면은 이상 같은 경우에는 참 자기가 다방을 이 사람은 이렇게 다방을 차려서 다방에서 글을 쓰고 이렇게 금홍이하고 뭐 사랑도 나누고 했듯이 이상 같은 경우에는 제비다방이라든지 다방도 많이 이렇게 경영을 했었거든요. 그 다방이 아주 자기한테는 장소가 될 수가 있겠죠. 뭐 우리가 잘 아는 데이비드 소로 같은 경우에 월든 호수가 자기의 장소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한승원 작가 같은 경우에는 장흥의 해산토굴이라는 자신만의 문학 산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자기의 장소가 되겠고요. 그래서 참 자기가 골방문을 걸어 잠그고 글을 쓰는 곳, 자기 방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식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베란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나의 장소는 어디인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프토안이 주장하죠. 장소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좀 오랜 시간,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 뼈와 근육에 녹아 들어가지고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아주 이 장소가 스며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 집이라든지 또는 내가 뭐 자주 가던 바닷가라든지 또는 강가라든지 그죠? 그리고 친구와 함께 걸었던 토담길이라든지 또는 내가 자주 갔던 공터라든지 여러분들 장소가 나만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는 그게 그냥 공간이었는데 내가 거기서 어떤 행위가 일어남으로 해서 나에게는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특별하게 애착이 가는 그런 장소가 토포필리아라고 부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즉 장소에 내가 그 장소를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히라브의 장소를 뜻하는 토포와 사랑을 뜻하는 필리아가 합쳐져서 토포필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포필리아가 어떤 문학의 제재로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고향집, 뭐 우물, 공터, 폐사지, 아지터, 의자, 그죠? 예, 방, 그런 글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니까, 그런 예를 이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장소에가 나타난 시를 한번 볼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이재무 선생님의 팽나무가 쓰러지셨다. 예, 우리 마을에 제일 오래된 어른 쓰러지셨다. 예, 그러니까 이 팽나무를 아주 살아있는 인격체로 이렇게 썼죠. 고집스럽게 생가를 지켜주던 이 입적하셨다. 돌아가셨다도 아니고, 예, 입적하셨다라고 아주 최상급을 쓰십니다. 단 한 장의 수위, 만장, 서러운 곡도 없이 불로 가시고 흙으로 돌아가시었다. 예, 돌아가셨다 하고 다시 흙으로 돌아서 가시었다. 참 그런 이 시에서 보면 극존칭도 나오고 또는 그 이중 의미도 이렇게 들어있죠. 그 다음에 보면 잘 늙는 일이 결국 비우는 일이라는 것을 하고 이렇게 삶의 깨달음도 나오고요. 내부의 텅 빈 몸으로 보여주시던 당신, 그 팽나무죠. 당신의 그늘 안에서 나는 하모니카를 불었고 이웃마을 수기를 기다렸다. 이 팽나무 아래에서 이 팽나무란 장소 옆에서 그 어린 시절에 자기가 그 어떤 첫사랑 또는 자기가 그 참 여가를 보내던 일 그리고 당신의 그늘 속으로 아이스케이크 장수가 다녀가고 박물 장수가 다녀갔다. 당신의 그늘 속으로 부원 발등이 들어와 오래 머물다 갔다. 우리 마을의 제일 두꺼운 그늘이 사라졌다. 내 생애의 한 토막이 그렇게 부러졌다. 그러니까 유년 시절의 모든 추억이 있고 지금 생각하면 그 예전에 참 잊지 못할 모든 고향의 그런 사연이 다 여기서 많은 사연이 시작되었고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계셨던 분들도 많이 돌아가셨을 거고 결국은 지금 우리 마을의 가장 웃 어른이 되는 팽나무가 쓰러진 거죠. 이 우리 마을의 인간과 더불어 살았는데 이 노구수가 쓰러진 것을 그냥 나무가 쓰러졌다, 부러졌다 이렇게 말하기가 이분으로서는 성에 차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을의 가장 웃 어른인 팽나무가 쓰러지신 것입니다. 입적하신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 장소를 자기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장소를 이렇게 시로서 그리고 살아있는 요 나무를 인격체로서 애상을 하는 그 문학 정신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우리 또 사라진 것들에 눈주기 해볼 수 있죠. 정미소가 있던 자리, 또 옛날에 보면 시골에 수문이 있던 자리, 뭐 다리가 있던 곳, 뭐 지금도 있을 수도 있고 없어졌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니면 내가 놀던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감나무인가, 회화나무인가, 매화나무인가, 또 살구나무인가 이렇게 이 팽나무 이분으로서는 팽나무 그늘이었다면 나의 장소가 되어주던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또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서 계속하겠습니다.